많은 분들은 건강을 지키려면 비싼 영양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노년기 대사질환과 식생활을 연구해 오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혈당이 왜 자꾸 올라갈까요? 밥 먹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의 공통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가 노년의 건강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박사 김준호이고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몸에서 달라진 점들 때문에 걱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강조하게 된 데는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늘 소화가 안 되고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던 고모님이 계십니다. 72세이신데 어느 날은 밥을 조금만 드셔도 배가 불러서 금방 힘들어지셨죠. 병원 약도 잠깐만 도움이 되고 금방 다시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고 밥을 먹고 난 뒤에 더부룩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고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하고요. 시니어분들이 느끼는 피곤함과 속 불편함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몸은 사실 작은 생활 변화만 맞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식초가 왜 노년 건강에 중요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늦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밥 먹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머리가 멍한 경험 있으시죠? 이건 대부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한국식생활연구센터 보고에 따르면 식사 전 희석한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3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 차이면 몸이 느끼는 피로감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박영진 69세님은 식후 졸림과 피로가 정말 심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거의 쓰러지듯 졸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달간 아침 식초 습관을 들인 뒤 그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200ml에 식초 한 숟가락을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바로 마시면 속 쓰림이 올 수 있으니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신 뒤 30분 뒤에 희석한 식초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빈속에 산성이 강한 식초가 들어가면 위 점막에 자극이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식후 피곤함이 자주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장 지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장 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염증과 피로를 빠르게 키우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배가 불룩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쪽에는 장기를 둘러싼 지방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건강영양연구소는 식초 섭취군의 내장 지방 지수가 12주 만에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지방 축적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정도현 66세님은 배가 유난히 단단하게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허리 둘레가 계속 늘어나는 게 걱정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석 달 후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바지 허리가 헐렁해졌다고 기뻐하시더군요. 효과를 보려면 아침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동일한 희석 비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2번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많이 마신다고 빨리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1스푼에서 2스푼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더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 쪽 불편함이 요즘 더 느껴지시나요? 내장 지방은 보이지 않지만 몸속 깊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혈압 안정에도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긴장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기 쉽지만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국내 순환기 건강학회 연구에서 식초 섭취군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포인트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포인트면 큰 차이입니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계선에 있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변화죠. 윤상우 71세님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이 살짝 높은 편이라 늘 신경이 쓰였다고 하시더군요. 식초 루틴을 시작한 뒤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희석한 식초를 천천히 마시면서 본인 몸 반응을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식초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혈압 체크를 해보시고 식초 습관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화 기능 개선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기 어려워집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돕고 음식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소화액이 좀 더 활발하게 나오도록 자극하는 거죠. 아시아 장건강연구팀은 식초가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백질은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와 불편함을 일으키거든요. 김선희 68세님은 늘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셨습니다. 먹는 양을 줄여도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불편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더부룩함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30분 전에 식초를 드시면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소화가 더딘 시간대이거든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연하게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물을 더 많이 타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더부룩함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영양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도 떨어지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면역력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식초는 장내 유익균 활동을 북돋아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미생물연구소는 발효 식초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줄어들면서 장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최미정 72세님은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시작되는 게 반복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식초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는 훨씬 덜 걸리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사과나 현미 같은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천연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반대로 당이 첨가된 음료 식초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당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환절기마다 쉽게 감기 걸리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식초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뇌 활력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과 혈당이 안정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줍니다. 뇌는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뇌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지기능연구소는 안정된 혈당이 노년기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에 일정한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집중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나는 거죠. 문영래 70세님은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면 당황스럽잖아요. 식초 루틴을 시작한 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에 집중력이 훨씬 좋아진 걸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아침 식사 30분 전 한 잔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차이를 못 느끼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만 밤늦게는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 늦게 마시면 소화 활동이 활발해져서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고 있나요? 그렇다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장된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초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희석 비율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식초 원액은 산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대로 마시면 식도와 이벽에 자극이 가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과 섞어서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전한 비율은 식초 1에 물 10 정도입니다. 절대로 1대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진하게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초 한 숟가락에 따뜻한 물 200ml를 섞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신맛도 적당하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쓰는 이유는 찬물보다 위장에 자극이 덜하고 흡수도 더 부드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따뜻한 온도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식초를 어떻게 타서 드시나요? 혹시 너무 진하게 타서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연하게 물을 300ml 정도로 늘려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200ml로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마시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마시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섭취 시점에 따라 혈당과 소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식초의 유기산이 미리 위장을 준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위산 환경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식사가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분해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공복 직후에 바로 마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식초 탄 물을 마시면 빈속에 산성이 직접 닿으면서 속쓰림이 올 수 있습니다. 꼭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시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희석한 식초를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은 위벽을 보호하고 위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식초 탄 물이 들어가면 위가 이미 준비된 상태니까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바로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순서를 바꿔보세요. 위 건강을 지키면서 식초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식초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가 정말 많거든요. 천연 발효 식초는 항산화 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사과나 현미, 포도처럼 자연 재료를 오랜 시간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초들은 단순히 신맛만 내는 게 아니라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효소도 함께 들어 있어요. 반대로 합성 식초는 화학적으로 빠르게 만든 거라 그런 유익한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게 당이 첨가된 음료 식초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과일 맛 나는 음료 식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기는 편하지만 혈당 관리 목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건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같은 천연 발효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 체질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는 신맛이 부드럽고 현미 식초는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흑초는 좀 더 진한 맛이 나는 편이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사과 식초가 가장 무난합니다. 집에서 어떤 종류의 식초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혹시 합성 식초나 당첨가 제품을 쓰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천연 발효 식초로 바꿔 보시는 걸 권합니다. 식초 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숟가락을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울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위염이 있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날부터 많은 양을 마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속이 탈 수 있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첫 주에는 티스푼 정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숟가락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이죠. 이 정도면 신맛도 약하고 위에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 양으로 몸을 적응시킨 뒤 2주차부터 한 숟가락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위장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불편함 없이 식초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적응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본인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예민한 편인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속만 상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치아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성 음료는 치아 에나멜에 닿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희석했다고 해도 산성은 산성이거든요. 매일 마시다 보면 치아 표면이 조금씩 부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빨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빨대로 마시면 식초가 치아에 직접 닿는 걸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입 안쪽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치아 접촉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마신 직후 바로 양치하는 건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산성에 노출된 치아는 일시적으로 표면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칫솔로 문지르면 오히려 에나멜이 더 손상될 수 있어요. 최소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시간 동안 침이 산을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만약 입안이 개운하지 않다면 물로 가볍게 헹구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치아가 시리거나 약해진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빨대 사용과 양치 타이밍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치아를 상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이제 마무리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초가 노년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약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으시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시니어분들을 만나고 관찰해 보면 몸을 지탱해 주는 건 늘 단순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혈당과 혈압은 자연스럽게 오르고 체중도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작은 루틴을 지키면 이 변화는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특히 아침 식초 습관은 혈당과 내장 지방, 혈압, 소화, 면역력, 두뇌 건강까지 여러 부분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원액을 마시거나 공복에 바로 마시는 방식처럼 잘못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속이 쓰리고 치아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희석 비율, 시간대, 식초 종류 선택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욕심을 내기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분은 한 달 만에 체질이 조금 달라졌고 또 다른 분은 석 달쯤 지나서야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각자 회복 속도가 다르지만 꾸준함만 지키면 분명 변화는 찾아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제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시고 30분 뒤 식초 한 숟가락을 물 200ml에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단 하루만 해도 몸의 반응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해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